가상자산 시장이 하루 만에 폭등에서 폭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7.8% 정도 떨어진 85,700달러 선입니다. 트럼프가 전략 비축하겠다고 밝힌 비트코인 외 가상자산들도 상승분을 하루 만에 거의 다 반납했습니다. 특히 국내 거래량이 많은 리플은 전날보다 17% 정도 떨어져 2.3달러가 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를 물리기로 한 결정이 가상자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축 발언에 급등한 가상자산 가격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다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한편 마르틴 슈레겔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는 변동성과 유동성, 보안성 등을 볼 때 가상자산은 견고한 통화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준비금 포함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제프 캔드릭 스탠다드 차타드 가상자산 리서치 책임자는 트럼프의 가상자산 준비금 계획이 비트코인 가격을 2028년 말까지 50만 달러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인한 무역 불확실성으로 하락장이 장기화될 거란 전망과 가상자산 규제만 명확해지면 큰 상승 국면이 올 거란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가상화폐 차르로 불리는 데이비드 sak스는 플랫폼 X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연방정부가 소유한 비트코인으로 준비금을 충당할 예정이다. 형사나 민사사건으로 몰수한 비트코인이 자산 비축에 활용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축한 비트코인은 팔지 않을 것이고 가치 저장소에 보관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행정명령 서명이 알려진 뒤 오히려 급락했습니다. 9만 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6%가량 빠지며 8만 7천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리플은 8%, 카르다노도 10% 하락했습니다. 코인 업계는 미국 정부가 금이나 원유처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대거 사들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행정명령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한국 시각으로 오늘 밤부터 열리는 크립토 서밋, 이른바 가상자산 정상회의로 쏠리고 있습니다.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창업자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 등이 참석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지에 따라 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업계가 발표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가 극단적 공포를 가리키는 가운데 코인 투자 주의를 당부하는 현지 언론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요즘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국내 코인 투자자가 1,6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덧 이제 주식 투자자에 육박할 만큼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1,600만까지 오는 데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한몫을 했습니다. 네. 작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한 달여 사이에 50만이 넘었고요. 해바뀌면서 1,600만을 넘어서게 된 건데 그 사이에 보면은 1년 사이에 한 300만 정도 늘어나게 된 거니까 많이 늘었네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 코인 투자하겠다 이런 결심하고 있구나, 이거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성별로도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제가 체감하기로는 남성분들이 좀 여성분들보다 많은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정확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5대 투자 거래소 이 통계를 내보면 성별과 연령대가 확인되는 투자자의 경우에 여성이 대략 한 500만 명, 남성이 1,000만 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서 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연령대는 아마 흔히들 예상하시는 대로 3040이 주축을 이룹니다. 특히 30대 남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30대 남성 투자자가 450만 명에 달하고요. 40대의 경우에는 400만 명에 이른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0대 이상도 100만 명 이상이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제는 코인 투자하는데 세대를 구별하는 게 점점 의미가 줄어드는구나, 이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연령대별 얘기를 언급을 조금 해주셨긴 네. 했는데 어떤 연령대에서 특별히 더 규모가 큰가요? 네, 이게 사실은 30대하고 40대 남성만 합친다고 해도 전체 투자자 10명 중에 4명은 이쪽 연령층에서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30, 40대 남성이 주축을 이루고 소액 거래의 경우에는 20대 남성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색다른 결제 수단으로만 살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찍은 디지털 화폐 한엔 토큰인데요. 다른 페이처럼 휴대전화만 있으면 됩니다. 빵을 산 뒤 한엔 토큰으로 결제했습니다. QR코드를 보여주고 인식하면 끝입니다. 흔히 쓰는 페이 결제와 큰 차이가 없는데요. 좀 더 다녀보겠습니다. 한은 토큰으로 혹시 잠시만요. 디지털 화폐 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못 들어봤어요. 편의점, 대형마트, 커피 전문점까지 제휴된 매장에선 결제에 문제 없었습니다. 선불 충전식이란 점이 페이 결제와 다르고 숫자형 비밀번호를 2번 이상 입력해야 하는 점이 아직은 번거롭습니다. 한은 토큰은 각종 페이 등 기존의 전자결제와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빵을 살 때 페이로 결제하면 결제 정보가 빵집, 페이사, 카드사 순으로 넘어갔다가 매월 한 차례씩 카드사, 페이사, 빵집 순으로 정산됩니다. 한은 토큰은 블록체인 기반의 서버에 기록되고 즉시 토큰이 빵집으로 송금됩니다. 페이가 신용카드, 한은 토큰은 체크카드 같은 식입니다. 또 다른 차이는 확장성입니다. A significant advantage of retail CBDC could be its programmability, akin to assembling money Legos. 송금에 부가 기능을 붙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용도 제한입니다. 자녀에게 토큰을 보내면서 서점에서만 쓰게 하거나 복지 지원금을 줄 때 사치품을 못 사게 할 수 있습니다. 첫 실험은 6월까지입니다. 관련법을 바꿔 실제 도입까지 되면 한국은행이 찍는 돈엔 동전, 지폐에 토큰도 추가되는 겁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